네, 그래서 요 RNN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프로블럼 세팅이라고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인풋이 이런 어떤 시퀀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인풋일 때에 뭔가 이제 처리하는 이제 뉴럴넷이고요. 그 시퀀스 정보는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음성 신호가 이제 뭐 초 단위로 들어오는 어떤 음성 신호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의 시퀀스에 해당하는 그 정보가 되고요. 기타 뭐 다양한 어떤 예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어떤 입력 신호가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처리를 하는 뉴런넷 모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요 동일한 모듈이 좀 반복되는 형태로 이게 지금 하나하나의 이제 뉴럴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보시면 약간 뉴럴넷을 저희가 이렇게 좀 보통 옆으로 이렇게 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배웠던 혹은 익숙한 뉴럴넷을 이제 아래쪽에서 인풋이 들어와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아웃풋을 뽑아내주는 그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뭐 이미지가 어떻게 뭐 CNN을 거치든 뭐 여기 뭐 CNN 컴브 뭐 렐루 뭐 이런 거 쭉쭉 있으면서 뭔가의 아웃풋으로 이제 이렇게 생성이 돼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이 이제 시퀀스가 되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 하나하나가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디오 같은 게 있겠죠. 비디오가 이제 초 단위로 아니면 뭐 60분의 1초 단위로에 들어오는 각각의 사진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뭔가 있으면요. 그것들을 이번에는 그 사진을 이제 그 매 타임 스텝마다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뭔가 뉴럴넷이 있는데 그 뉴럴넷이 이제 뭐 1초 전이나 아니면 지금의 그 이미지나 아니면 그 1초 후의 이미지나 얘네들을 처리하는 모듈이 다 동일한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거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뭐 그냥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그냥 각각 다 따로 이제 각각이 다른 이미지나 입력인 것처럼 처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저희의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요. 지금 현재로부터 들어온 어떤 입력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과거에서 뭔가 이제 넘어오는 입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제 전해지는 어떤 입력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뭐 그게 뭐 현재 시점의 어떤 프레임 단위로의 어떤 뭐 비디오 상에서의 사진이거나 아니면 뭐 이게 뭐 텍스트다 그러면은 I study hard 이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을 스터디라고 본다면 스터디라는 게 입력으로 들어가되 이제 과거에서 I를 받아다가 뭔가 처리를 하면서 아웃풋을 내는 동안에 뭔가 부산물로서의 정보를 생성을 하고 그거를 그 다음에 그 자신과 이제 쌍둥이처럼 생긴 동일한 뉴럴넷 모듈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주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의 어떤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시면 이런 그림으로 이제 뭐 기차놀이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의 이제 뉴럴넷 모듈 여기 뭐 컴브렐루 뭐 이런 식으로 쭉 쌓여져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이제 입력이 현재 입력과 XT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요거랑 이제 똑같은 네트워크가 있었고 거기서 그 전 시간대에 입력을 처리를 하면서 뭔가 아웃풋도 내지만 여기에서 생긴 부산물을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히든 벡터 혹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인데 그 히든 정보 그러니까 저희한테 아웃풋에서는 안 주어졌지만 내부적으로 생긴 이 정보가 전 단에서 넘어왔다 그래서 HT-1 요 놈을 받아다가 우리의 요 네트워크는 이게 자기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에도 뭔가를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보를 받아다가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겨줄 정보를 생산을 해주고 그 다음엔 또 이 시점에서 뭐 예를 들면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뭐 이것들을 또 이렇게 뭔가 그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을 이렇게 뽑아주도록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기본적인 모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풋 아웃풋 측면에서의 요 세팅을요 그래도 잘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좀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래도 잘 잡아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냥 이제 전통 리커런트 뉴럴 넷이라는 그런 모듈이 있었고, 그 다음엔 또 이제 그거의 좀 개선 버전이 이제 LSTM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오늘 좀 들어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동작이 되는지를 좀 배워보고자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차놀이를 하듯이 입력을 매번 받고, 그 다음에 출력도 뭐 그때그때 출력을 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번째 정보를 또 넘겨주고, 요게 가장 기본적인 RNN의 구조인데요. 근데 이게 좀 약간의 이제 변종들이 있습니다. 변종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뭔가 입력을 저희가 다 받아다가 매 시점마다 저희가 아웃풋을 내줘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 I am happy 그러면 이게 뭔가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판단을 하는 경우를 보시면요. 아니면 뭐 I like this movie 그러면 뭐 이 무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정보들을 다 받아서 뭔가 정보를 다 취합해서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이제 뽑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many to one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이 구조는 역시 동일한데 이제 아웃풋을 매번 타임 스텝에서 이제 뽑아낼 필요는 없고 이제 마지막 단에서만 처리를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그러면 얘랑 또 마지막에 있는 애랑은 다른 애냐? 왜냐하면 이 전에 두 개는 아웃풋을 안 내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른 거 아니냐? 다른 게 아니라요. 이제 똑같은 거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웃풋을 뭔가 낼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 시점에서의 아웃풋은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I like movie 뭐 이렇게 되면 그 무비까지 다 종합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한 어떤 그 판단 결과를 원하지, I like까지만 뭔가 보고 판단한 결과는 제가 그냥 무시를 하고 버리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이제 many to one이라고 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풋은 아예 시퀀스 데이터가 아닌 형태인데 아웃풋은 뭔가 시퀀스로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이 입력은요, 거꾸로 입력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텝부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냥 0이라는 형태의 입력이 들어간다고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네, 그래서 결국 뭐 여기들이 다 동일한 유닛이 이제 사용이 된다. 동일한 구조와 파라미터도 다 쉐어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사용된다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어떤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투매니는 이제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주면 이 사진에서 뭐 a man 뭐 is riding a bike,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제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이렇게 주면 이제 여기서 a man is riding a bike 이런 것들을 시퀀스를 아웃풋에서 생성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투매니의 형태의 모델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엔 이게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가 좀 대표적인 어떤 예제가 되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다음엔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어떤 형태의 모델이냐, 어떤 형태의 모델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그 번역 등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I like you라는 게 들어오면 일단 이 시퀀셜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떤 정보를 종합을 해서 이게 끝난 다음부터 뭔가 제가 생성을 합니다. 이 정보를 다 종합을 한 다음에 이제 나는 너를 뭐 좋아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퀀스를 잘 받아서 이제 그런 시퀀스를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게 모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시퀀스가 그러면 또 왜 중요하느냐? 뭐 네, 이게 I like you라는 시퀀스가 아니라 뭐 do I like you 뭐 이러면은 사실 뭐 단어는 I like you가 다 겹치지만 이거는 뭐 내가 너를 좋아하니?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어순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퀀스가 고려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번역의 태스크가 이제 이런 좀 기다렸다가 정보를 다 종합한 다음에 이게 해내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 뭔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그러니까 뭐 기다릴 여유를 저희는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쭉 플레이하면서요, 아까 그 뭐 이미지 캡션이면 캡션도 그렇고, 이제 비디오를 막 생성할 때 그 비디오가 막 그 프레임마다 바로바로 뭔가 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비디오 같은 경우 사실 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이게 제가 사실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프레임 두 개가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남자가 뭐 서 있다. 와 어떤 남자가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걸 하려면 이렇게 정보 이 시퀀스들의 어떤 이런 프레임들의 변화들을 보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좀 뭔가 그러지 않고 바로바로 좀 결과를 그때 이제 그러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정보가 결국은 그래도 조금씩 좀 바로잡아지는 그래서 좀 렉이 그러니까 좀 기다림이 전혀 허용이 안 되어서 바로바로 좀 생성을 해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네, 그런 시퀀셜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뭐 넘어가고 이제 바로 좀 구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은 현재에 뭔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엔 그 전 어떤 뉴런의 모듈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겨주는 HT-1이 입력으로 일단 들어와서 그 다음엔 여기서 뭔가 이제 이 뉴런넷에서 정보를 처리를 합니다. 그 정보를 처리를 하는 것은 뭐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넘어온 HT-1 그 전 어떤 쌍둥이 모델에 해당하는 그 전 타임 스텝에서 준 정보가 한 4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인풋은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들어온 거고 지금 현재 인풋은 뭐 예를 들면 한 15개의 디멘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정보가 이제 들어왔고 글쎄요. 뭐 이거는 뭐냐면 네, 이런 모델은 이렇게 그 사람의 뭐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몸무게, 키 뭐 이런 정보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런 정보들이 또 들어왔다고 하면 이 과거에 이제 있었던 정보들을 뭔가 그 당시에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처리를 해서 그 모델이 뭔가 이렇게 HT-1을 만들어서 4개의 디멘전으로 좀 뭔가 좀 유용한 정보일 것 같은 애를 만들어줬고 현재 이제 들어온 입력이 이렇게 5개의 이제 또 노드나 혹은 이렇게 네, 정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냥 다 하나로 쫙 핍니다. 쫙 피면 총 9개의 노드를 네, 그럼 이렇게 이 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이 밑으로 붙여서 이렇게 네, 여기 4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는 즉 이게 HT-1 그리고 XT 이런 형태의 그냥 저희는 fully connected neural net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좀 레이어를 쌓겠다 그러면 뭐 여기다 시그모이드나 뭐 이것저것 좀 걸어갖고 또 한 번 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뭔가 히든 벡터가 있겠죠. 이 fully connected를 뭐 이렇게 적당히 통과를 해주고 나면 그러면 그때 생긴 그 fully connected에서 나온 어떤 노드들이 예를 들면 한 요 4개의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번째 자기 쌍둥이 모델에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그 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엔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무슨 입력을 그러니까 출력을 이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비디오가 들어올 때 각 이미지마다 제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뭔가 텍스트 혹은 그 단어를 생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뭔가 그 단어를 생성을 하도록 어떤 네트워크가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돼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을 이렇게 뽑아주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간에 네, 생성된 게 넘어가고 그거를 좀 더 처리를 해갖고 아웃풋을 뽑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요거 2개를 받아서 뭔가 뉴럴넷이 뭐 fully connected 네, 결국 fully connected인데요. fully connected를 써서 이제 뭔가 이 HT를 뽑았고 이 HT를 좀 더 처리를 해갖고 이제 뭔가 아웃풋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HT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 fully connected 그러니까 레이어가 2개도 아니고 그냥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뭐 더 쌓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은 일인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형태의 모델로서 레이어를 하나짜리를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리니어 한번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난리니어를 한번 좀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난리니어를 이제 그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제 이 RNN에서는 요 탄H를 씁니다.
이게 이제 제로 센터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탄H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탄H를 써서 뽑아낸 요 HT, 즉 여기 모델에서 4개의 어떤 값이 여기서 총 9개의 노드를 받아서 이 4개의 노드를 생성을 해내는 선형 모델.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정의된 어떤 가중치들의 집합을 W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W를 이제 약간 두 가지로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쪼개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냐? 이 4개에서 이 4개로 가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즉 fully connected, 즉 4개에서 이 밑에 있는 인풋이랑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4개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4 곱하기 4의 이쪽 4개와 이쪽 4개끼리만의 연결, 그 어떤 가중치 집합과 이 4개와 이쪽 5개가 연결돼서 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가중치 집합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가중치 집합을 이걸 WHH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이쪽에서 가는 거를 WXH라고 처리를 합니다. H에서 H로, X에서 H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요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서 본다면요, 이게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그 선형 변환, 그러니까 그 4개의 벡터를 생성을 하는 선형 변환은 지금 인풋 디멘전은 똑같은 디멘전을 가지는 4개짜리가 이렇게 붙고, 이게 또 이렇게 5개짜리가 붙었습니다. 이게 HT-1, XT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여기에 정의가 되는 매트릭스는요,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사이즈는 7이 되고요. 아까 여기서 제가 그 화살표가 이쪽 4개랑 이 왼쪽에 4개랑 서로 연결된 게 4x4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웨이트가 바로 이쪽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쪽에 W에 HH가 이렇게 붙게 되고, 이쪽에 WXH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HH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HT-1에서 HT로 가는 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X는 XT에서 HT로 가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저희가 편의상 그냥 좀 자명하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지는 않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약간은 이게 선형대수적으로는 이거가 어떻게 띄어지냐 하면요, WHH 그 다음엔 이제 HT-1 플러스 WXH 그 다음엔 XT, 이런 두 개의 덩어리의 합으로 이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이 네트워크에서요 이 노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노드 한 놈을 보시면 이게 저 밑에 있는 7개랑 다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연결에 해당하는 가중치들을 그 7개 각각의 이제 인풋들이랑 다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거를 싹 합산을 혹은 다 더해주는 형태로 이 어떤 노드가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4개, 그리고 걔네들의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그 합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 나왔고, 이쪽에서 5개를 또 걔네들의 가중치를 한 다음에 또 그 합을 구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노드가 이게 4개니까 좀 뭔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 한 놈이 이제 요 놈이 되니까 얘만 하여튼 보겠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를 저희가 보시면, 이게 이 매트릭스와 이 벡터의 곱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곱해지고, 이거는 이제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여기서 있는 요 한 줄과 여기서 있는 요게 이제 내적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 그 짝 맞는 애들끼리 곱해진 다음에 싹 다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엔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요 한 줄이랑 요 한 줄이랑 그 다음엔 요 한 줄, 즉 요렇게 되고, 또 이제 요 한 줄과 또 여기에 있는 이 한 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7인가요?
4x7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9가 돼야 되네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9. 그래서 여기가 4랑 5랑 이렇게 쪼개지네요.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첫 번째 노드인 이제 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얘를 생성을 할 때를 보시면 또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걔는 이제 얘가 되고요. 걔는 또 그 웨이트, 걔에 연결된 그 총 9개의 가중치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요 놈과 또 요 놈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걔를 그게 이제 여기였고, 걔를 또 이 밑으로 이렇게 붙이면, 또 똑같은 벡터인 이게 ht-1이고 이거는 xt니까 똑같은 벡터를 사용해서 얘네들한테 붙어있는 그 두 번째 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가중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쓴 것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만 따와서 이렇게 크다랗게 이게 그러니까 정사각 매트릭스입니다. 4x4. 그 다음에 여기에 ht-1이 붙고 플러스 이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널쩍하게 4-5이 돼 이쪽엔 이제 xt가 이제 5디멘전을 가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요. 이 4개의 이제 아웃풋 생성을 할 때는 인풋이 이렇게 2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나름의 이제 아웃풋으로의 그 풀리 커넥트 또 이쪽 나름의 또 풀리 커넥트 이쪽에서 아웃풋으로 또 전해주는 그 풀리 커넥티드 그거를 뭔가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그냥 나중에 이렇게 합산을 해줘도 된다라는 게 이제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는 요 말이 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요 그림을 풀리 커넥티드로 놓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4개의 디멘전의 그 벡터가 생겼으면 그거를 각각 엘리먼트 와이즈로 이제 탄H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종 그 레이어의 아웃풋으로서 난리니어 유닛까지 거친 어떤 아웃풋 벡터 혹은 그 히든 벡터가 생성이 되고 이제 그게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제가 좀 더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 히든 벡터, 그러니까 뭔가 유용할 법한 정보, 뭐 고양이냐 강아지냐를 판단을 하기 위한 코, 눈, 이런 것들을 다 디텍트를 하는 그런 노드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노드들을 종합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지금 시점에서의 뭔가 사진이 고양이다, 강아지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 한 번 더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거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여기에 또 쓰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나타내는 것이고 HT, 지금 이렇게 만든 HT에서 지금의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는 요거를 이렇게 그냥 W에 HY를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 HT라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벡터 입력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럼 요것은 지금 이 위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아웃풋을 필요로 한다면 요게 이제 빠지게 되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선형 변환만 한 건데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난리니어는 안 쓰나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씁니다. 그러니까 난리니어를 뭔가 다 써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 아웃풋이 뭐 저희가 예상 수명을 예측하겠다. 그러면 수명이라는 값은 이제 실수니까 그냥 선형 변환을 하고 시그모이드나 이런 걸 안 거치게 되고요. 그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리그레션 문제니까. 즉 구분을 하는 이게 기냐 아니냐 아니면 이제 뭐 한 3개 중에 하나 0, 1, 2 이 3개 중에 하나 이걸 골라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 값으로 되어 있는 타겟 밸류를 이제 뽑을 때는 특별하게 이제 난리니어 유닛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냥 그런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분류의 문제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난리니어 유닛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기본적인 RNN의 구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한 거냐면요. 어떤 I study hard 이거를 단어 3개의 시퀀스를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한 단어를 골라 잡아서 그 단어를 또 캐릭터 단위로의 어떤 시퀀스로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헬로는 요 HELLO 이렇게 뭔가 생성이 돼 있죠.
이 시퀀스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RNN에서 하고 싶은 것은 헬로 그리고 각각의 HELLO마다 뭔가 예측을 좀 수행하고 싶어요 저희가. 근데 뭐 그냥 헬로 갖고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특히 이런 캐릭터 하나하나에서 뭔가 예측값을 뽑아낸다는 게 사실 뭐 마땅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보냐 하면 H를 받아서 지금 현재의 시점까지 입력을 받아서 약간은 미래의 이 다음 캐릭터가 어떤 게 나올지를 좀 한번 예측을 해보는 형태로 이제 이 태스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뉴럴넷이 이렇게 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넘겨주겠죠. 그 다음에 이 아웃풋으로 뽑아서 이거는 이제 many to many의 형태가 되고, 딜레이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 뭐 이렇게 다 받아놨다가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제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그 타겟 그 저기 밸류는 뭐가 되느냐? H 다음에는 저희가 E가 나와야 되겠죠. E. 그 다음엔 E 다음엔 L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 다음엔 또 L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엔 두 번째 L 다음엔 O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간단한 이제 4개의 어떤 캐릭터 페어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로 나름대로 학습을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텍스트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숫자로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그 백 오브 워즈 벡터라는 거, 혹은 저희가 이제 딕셔너리라는 것으로 이제 좀 뭔가 얘네들을 이제 벡터화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저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벡터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저희가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강아지, 고양이, 사람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3개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노드를 이제 아웃풋 노드를 이렇게 3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3개의 노드를 만드냐? 그러니까 노드 하나를 만들고요. 그 노드 하나에서 강아지면 1, 뭐 고양이면 2, 사람이면 3, 뭐 이런 식으로 값을 하게 되면 이거 사이에서 이제 크기 관계가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숫자로 얘네들을 표시를 하려다 보니 얘네들은 어떤 그 크기 관계가 없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크기 관계가 이제 한 디멘전 혹은 하나의 값으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우를 표현하려면 그게 이제 크기 관계가 생겨서 그렇게 하면 조금 뉴런에서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을 하나하나 디멘전을 다 써서 그 다음엔 그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디멘전만 이제 1로 딱 세팅하고 나머지는 0으로 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강아지냐 고양이냐 사람이냐는 이제 강아지일 땐 100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010 그다음에 0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혹은 굉장히 좀 스타팅 포인트로서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되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인풋,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지 또 역시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각각의 그 카테고리들을 한번 저희가 몇 개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H, E, L, O, 그 다음에 L이 2번 나왔지만 그 L은 뭐 같은 L이니까, 같은 캐릭터니까 이제 겹치는 걸로 하면 총 4가지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 겁니다. 뭐 강아지냐 고양이냐 사람이냐 뭐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벡터로 저희의 인풋 벡터를 구성을 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H는 저희가 첫 번째 디멘전으로 그냥 약속을 하기를 그냥 그렇게 할당을 했고, E, L, L 그러면 1000, 0100, 0010, 0010이 나오고, O는 또 거꾸로 000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웃풋으로 빼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했으면 하는 그 타겟 벡터도 이제 H 다음에 E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E는 0100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의 아웃풋 벡터를 저희가 좀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네,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히든 스테이트 벡터, 히든 벡터 혹은 아까 여기서 제가 이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여기에 해당하는 HT의 디멘전을 3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3을 쓴 벡터가 이렇게 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H1, H2, 왜냐면 이게 타임 스텝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H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아까 이제 저희가 두 부분에서 이제 올라온 그 선형 변환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에서 넘어온 벡터를 처리를 해서 걔네들을 또 선형 변환을 어떻게 해주는 그 엣지들 있잖아요. 즉 여기서 생성된 얘, 네. 얘가 어떤 형태로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걔가 또 곱해져서 여기서의 요 얘로 이렇게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 어떤 3x3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올 때는 아까 보셨던 그 매트릭스의 오른쪽에 있었던 3x4 매트릭스가 요 인풋 매트릭스랑 곱해져서 결국은 두 아웃풋이 그냥 합쳐져서 요게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값으로 학습이 될지는 그건 이제 뭐 백프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주는 것이고요. 어떤 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든 뭔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서 이제 이런 벡터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 스테이트.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왼쪽에서 혹은 그 과거에서 넘어온 어떤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뭐 두 가지 그냥 뭐 뾰족한 수는 없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그냥 랜덤 벡터를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넘어온 벡터를 그냥 다 0인 벡터를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네, 이쪽에서 넘어온 정보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기여하는 값들은 전혀 없고 얘만으로 이제 선형 변환으로 이 벡터가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얘만 봅니다. 얘만 보고 다시 노드가 3개짜리고 여긴 노드가 이제 4개짜리인 뭐 이런 풀리 커넥티드를 붙여서 여기서 또 W가 이게 H2Y니까 요 이제 4x3짜리의 매트릭스를 학습을 해서 요 4개짜리의 벡터를 이제 뽑아내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소프트맥스라는 거를 쓰죠. 소프트맥스는 네, 요 각각의 값들을 다 2의 x승을 걸어서 뭔가 큰 놈은 아주 확 키워버리고 네, 좀 마이너스나 뭐 이런 굉장히 작은 놈들은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그렇지만 좀 양수인 값으로 만들어서 2의 x승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인 애들은 마이너스 한 100쯤 된다 그러면 아주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이제 조금만 크면 이게 확 커지는 이런 값으로의 변환을 통해서 그 변환을 통해서 나온 값들을 다 합한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그 비율이 이제 그 각각의 그 클래스가 될 확률이 되고 그래서 이게 저희 사전은 사전에 4개의 디멘전이 H, E, L, O 이게 각각 H면 1000, E면 0100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나온 그 벡터는 합이 항상 1일 텐데 그게 예를 들면 뭐 0.1% 그러니까 이거는 10%가 되고요. 0.2, 0.6, 그 다음에 0.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H는 10%, E는 저기 20%, L은 60%뭐 이런 형태의 벡터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벡터가 답은 지금 2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2는 두 번째 단어니까 0100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제 로스라는 게 발생이 돼서 그 로스가 이제 백프랍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서 결국은 이게 이런 0100에 가장 가깝도록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소프트맥스를 걸어서 이땐 L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0010과 가장 최대한 좀 근접해지도록 뭔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입력단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이 입력단에서 H를 넣어서 뭔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또 2라고 하는 게 H 다음에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또 입력단에서 집어넣어서 또 L을 뽑아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테스트단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H가 나왔을 때 그 H를 가지고 이 2를 만들어냈다면요. 이 두 번째 입력으로 들어가야 할 단어 이게 저희가 약간 모르니까 이거를 저희가 예측을 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단어를 이 단어 즉 저희가 확실하진 않으나 그래도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다음에 나타날 가장 확률 높은 단어라고 생각한 혹은 그 캐릭터라고 생각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입력으로 넣어줘 갖고 네. 이제 여기서
E가 나왔을 때에는 그 다음 세 번째 캐릭터가 뭘 것이냐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이게 뭐 맞았든 틀렸든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또 다음 캐릭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뭐 이게 헬로 갖고 뭐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또 모델이라고 부르고 이걸 또 무슨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 사실 이렇게 이제 좀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이런 캐릭터 레벨의 랭귀지 모델도 있지만, 저희가 뭐 워드 레벨의 랭귀지 모델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월드 투백이나 아니면 이런 NLP 쪽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어떤 테크닉이 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뭔지 이제 개념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좀 뭔가 확률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워드 레벨로 다시 옮겨간다고 하면 I play 이렇게 한다면요, 저희가 여기까지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정보를 저희가 알았을 때에 이 다음에 나타날 단어를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있는 가능한 모든 단어들 중에서 과연 이 빈 공간에 들어갈 만한 단어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꽤 그래도 한정적입니다. 뭐 I play I가 되지는 않을 거고, 뭐 I play run 뭐 동사가 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그 뭐 문장 문법이 틀린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대충 뭐 명사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I play book은 또 좀 말이 안 되니까 좀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I play game은 이건 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사전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저희 말 그대로 영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이 자리에 들어갈 어떤 각각의 단어들의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그 확률을 잘 모델링을 하는, 혹은 그 확률이 어떨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이것들을 뭔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이제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이게 모델이, 그러니까 랭귀지 제너레이션 모델이라는 말과 거의 유사한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가 생성이 될지에 대한 그 예측을 잘 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랭귀지 모델이 되고요. 뭐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뭐 챗밭이나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또 완전 동문서답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꼭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까지 딱 있고 그 다음 뭐 마지막 단어 딱 이런 예측을 하는 이런 태스크도 있지만, 어떤 이 긴 글의 문맥의 흐름들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어떤 단어들로 내 답을 구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어떤 이런 랭귀지 모델의 어떤 그 어떤 스페셜 케이스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을, 캐릭터 레벨의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헬로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지만, 이런 무슨 희곡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아까는 헬로라는 그 단어 하나만 있었지만요, 이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뭐 Let me not to the marriage of true mind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아까처럼 이거에다가 여기다가 let me니까 L을 넣었을 때 E가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E가 들어갔을 때 let이니까 여기 T가 나오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패러그래프에서 캐릭터들을 쭉 이렇게 스캔을 해가면서 그 현재 시점의 캐릭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캐릭터를 아웃풋으로 줘갖고 이것들을 좀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과연 무엇을 하는 모델이냐? 지금 현재까지 시퀀스들을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HLL까지 하면 이게 헬 다음엔 캐릭터가 어떤 게 나올까요? 총 26개인가요? 26개의 알파벳 캐릭터 중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좀 어떤 감은 있잖아요. 뭐 헬피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헬라 뭐 이거는 좀 말이 될 것 같고, 헬비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런 식으로 캐릭터마다 이때 어떤 확률 분포가 저희 나름대로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런 거를 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들의 시퀀스가 왔을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날 캐릭터는 이 26개 중에 뭐가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날 것 같고, 또 어떤 캐릭터는 또 좀 확률이 낮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 모델에서 내부적으로 잘 학습을 해놨다가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를 할 때는 저희가 살짝 이제 얘를 좀 뭔가 트리거링만 싹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단에서 이 H만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테스트 단에서 이 모델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뭐 부가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인풋은 입력은 전혀 없어집니다. 얘가 생성한 아웃풋 그거를 다시 입력으로 써서 또 생성을 하도록 하고 얘가 그냥 알아서 그냥 쭉쭉쭉쭉 생성을 하도록 테스트단에서는 이 모델을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서 이 산문을 가지고 이거를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포크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이 두 개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이터레이션과 이포크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뭐 이렇게 실제 코딩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 이터레이션은 뭐냐면 뭐 미니 배치 그리고 미니 배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리는 것은 뭐 아실 것 같고요. 총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총 뭐 한 10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이제 미니 배치에 사용하는 것을 예를 들면 한 200개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그러니까 한 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는 저희가 200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개는 전체 데이터의 일부니까 전체 데이터를 저희가 한 번씩 쫙 한 바퀴를 돈다 라고 하면 총 5번을 저희가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5 이터레이션이 한 바퀴를 돈 그 바퀴에 해당하는 원 이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 이폭, 투 이폭, 뭐 그 어제도 그 실습에서도 이제 뭐 이폭마다 에러를 저희가 찍었었어요. 그 실습에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에러가 쭉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각 이폭마다 출력이 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그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30이면 30 이렇게 돌리되 데이터를 한 번씩 쫙 봤을 때 그때 한번 딱 찍고요. 다시 돌아가서 또 쫙 찍고. 네. 그래서 총 저희가 데이터가 3200개 있다. 그런데 배치 사이즈가 30이다. 그럼 100번 이터레이션을 해야 한 이포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한 이폭 한 번만 돌려서 이제 학습을 했더니 그 다음엔 얘를 그냥 그 모델을 끄집어내 와서 그냥 캐릭터 하나만 딱 주는 겁니다. 아무 랜덤 캐릭터.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의 뭔가 말도 안 되는 좀 이상한 걸 생성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T, Y, N, T 그 다음에 또 D가 나왔다. 이거는 벌써 발음도 잘 안 되고 뭐 틴트드 뭐 이거 좀 이런 단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T, Y, N, T 틴트까지는 그래도 뭐 읽기는 읽혀지니까. 근데 사실 그 다음에 D가 나온다는 건 얘가 좀 잘 그 확률 모델을 잘 못한 게 되죠. 근데 이제 학습을 뭐 한 몇 이포크 더 하고 좀 더 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신기하게도 따옴표도 하나의 캐릭터로 인식이 돼갖고 이게 알파벳만 이제 26개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특수 문자들까지 다 저희의 사전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한 건데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좀 놀랍게도 이렇게 희한하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은 애들을 막 생성하더라.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도 하나의 그 캐릭터이고요. 그 다음엔 또 중요한 게 라인 체인지 그러니까 그 캐리지 리턴 혹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라인을 바꿔야 되느냐 이것도 저희의 하나의 캐릭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보기에 이게 다 촘촘히 빈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도 그냥 하나의 캐릭터가 그냥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에서는 뭐 어디서 누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막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능한 캐릭터들을 막 생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띄어쓰기도 놀랍게도 그 단어를 잘 구별을 하는 이런 띄어쓰기도 얘가 뭔가 생성을 제때제때 잘 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 fed in, had, opened him 뭐 이거는 좀 잘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래도 꽤 그럴듯하게 생성을 하더라. 저 문단 굉장히 짧은 문단 하나만 가지고요. 그 다음엔 이게 또 어떤 거를 사람들이 했냐면 그 프로그램도 막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이런 공과 이제 공대나 아니면 이런 과학 쪽에서는 논문을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논문도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쓰거든요. 그 레이텍 혹은 라텍스, 뭐 레이텍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문서 편집기 같은 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이제 뭔가 프로그램으로 이제 문서를 좀 작성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괄호 안 닫으면 괄호 안 닫았다고 막 또 컴파일 에러 나고. 그래서
문서를 쓰고 싶을 뿐인데 아주 바로 안 닫았다고 컴파일 에러를 잡아야 되는 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굉장히 논문이나 뭐 이런 좀 뭐 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뭔가 좀 네.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로 학습을 했더니 얘가 이런 놀랍게도 이런 뭔가 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을 막 생성을 해서 그걸 컴파일을 한번 해봤더니 뭐 이런 특수 문자나 뭐 이런 뭐 네. 이런 것들을 막 생성을 하더라. 이런 예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엔 또 이런 C 코드도 생성을 합니다. 저희가 C 코드 파일 딱 하나, 이거는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은 데이터도 많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계신 뭐 그 프로그램 파일 하나만 가지고 이 코드를 쫙 돌려보셔갖고 뭔가 이렇게 테스트 단에서 그냥 한 캐릭터 딱 줘갖고 시작을 하면 사실 이렇게 그냥 뭔가 멋지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말이 멋있어서 이제 백프롭 through time, 그래서 뭐 BPTT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기존의 이제 뉴럴넷이랑 거의 완벽히 유사한 한 형태로 이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게 HE 헬로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E가 나와야 되는데 뭐 좀 이게 뭐 L이 나왔다. 그럼 거기서 이제 로스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잘못한 그 범인을 찾아서 걔한테 저희가 백프랍을 쭉 하는 건데, 여기는 이 화살표를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하는 백프랍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인풋이 이제 H가 들어왔을 때 H를 입력인 X 벡터를 히든 벡터로 변환시켜주는 아까 WXH 있었잖아요. 그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에다가도 또 백프랍을 해서 걔를 한번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뒤로는 갈 게 없습니다. 이게 다 0이니까 0이었으니까 0이 넘어온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혀 그건 없는데, 이제 이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H2가 들어가서 이제 L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H가 또 나왔다. 그래서 HH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여기서의 로스가 이제 얘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 쓰인 그 웨이트가 학습이 되죠. 즉 이 히든 벡터에서 현재 아웃풋인 E를 만들어내는 데 가담한 그 이제 그 저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인 WHY가 여기서 이제 학습이 한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WHY가 또 같은 애잖아요. 이게 파라미터를 쉐어하니까. 그래서 그 같은 애가 여기서 한번 다시 학습이 되고요. 또 이 밑에서 또 여기서 쓰였던 같은 파라미터가 또 학습이 되고, 또 여기서 이것도 또 학습이 되죠. WHT-1에서 HT로 가는 그 매트릭스도 또 여기서 또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프랍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살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은 다 저희가 원인이라고 보고 그 뒤쪽까지 다 어찌됐건 그레이디언트를 흘려보내서 걔네들을 학습에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 끝에 거에서 그럼 학습이 어디까지 그 백프랍이 전파가 될 것이냐를 보시면 이게 밑에 여기서 끝났는데 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또 이 왼쪽으로만 갈까요? 이 밑으로도 가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벡터를 만드는데 가담한 그런 어떤 범인들은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보내준 그 W 매트릭스와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준 W 매트릭스, 이 두 개가 다 뭔가 얘를 생성하는 데 가담했으니까 또 얘도 학습이 되고 또 이 뒤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엣지를 역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간다는 게 저희가 시간을 거슬러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걸 백프롭 through time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시퀀스가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아까 뭐 캐릭터 레벨 뭐 그런 어떤 산문도 캐릭터가 한 몇백 개는 돼 보이는데 몇백 개들을 쭉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 사실 이거에서 네, 요 뭐 희곡을 학습을 하면 요 D에서 뭔가 틀렸다. 학습을 했을 때 D가 아니라 뭐 E가 나왔다. 그럼 요 로스가 L까지 가는 겁니다. L까지. 이게 사실 너무 좀 이게 선이 너무 기니까 저희가 좀 편의상 이렇게 좀 잘라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미니 배치의 사이즈랑도 이제 그 같은 개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만 잘라서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캐릭터가 총 뭐 한 100개씩 있었다. 그러면 이 100번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 첫 번째 캐릭터도 사실 영향을 끼친 거긴 한데, 그냥 이거를 그냥 뚝뚝 이렇게 잘라서
한 뭐 예를 들면 20개의 캐릭터씩만 그냥 그거를 하나의 글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희곡에서 네, 렛미나 투 더까지 뭔가 예를 들면 얘만으로 학습을 하고요. 네, 그럼 거기서 한번 쉽니다. 거기서 그냥 다 리스타트를 해서 첫 번째 캐릭터를 예를 들면 M부터 시작해서 뭐 Marriage of the True Minds까지 이렇게 또 학습을 한번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서 걔가 그냥 가장 처음부터 있었던 시퀀스인 양 거기서부터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프랍 through time이 인피니티, 그러니까 이제 무한이면 과거까지 가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맞으나 이제 그 과거에 그 어떤 몇 번째까지만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까지만 백프랍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저희가 고정을 좀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 뒤로는 안 흐르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말씀드린 어떤 내용의 요것을 하는 코드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것은 어떤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선형 변환, 그다음에 탄H, 그다음엔 원합 벡터를 뽑아내야 되니까, 혹은 저희가 캐릭터의 종류가 뭐 한 알파벳 26개랑 뭐 특수 문자까지 갖고 뭐 한 40개쯤 있다. 그러면 40디멘전의 벡터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구현을 해갖고 네, 그것도 뭐 학습을 하고 뭐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이고요. 네, 일단 네, 시간이 좀 지나서 한 10분 정도 그러면은 쉬고 다시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네. 이게 파라미터들이 타임스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은 네. 관여한 부분까지 쭉 이제 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거치면서 여기를 업데이트하고 네. 여기를 업데이트하고 여기 업데이트하면 사실 이게 다 똑같은 파라미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매번 여기를 업데이트하면 여기를 다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도 싹 바뀝니다.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가면서 여기도 다 같이.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알고 보니 업데이트 하고 있는 놈이 동일한 놈으로 제가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가 그러니까 한번 이게 이렇게 0으로 돼 있으면 꺼져 있는 거고요. 키시면 그때 방언이 되는데 지금 꺼놓고 있는데 이따가 켜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이크가 안 나왔다고 하셔서 지금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RNN의 어떤 구조를 저희가 봤고요. 그 뭐 말씀드렸던 인풋 아웃풋 세팅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결국은 뭐 선형 변환을 한 다음에 어떤 탄H라는 이제 난리니어 유닛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아웃풋을 생성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그냥 저기 다음 단계로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겨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RNN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중간에 있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다시 이제 저기 뒷부분을 좀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로서의 이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RNN에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그리고 RNN에서는 뭔가 이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말고 또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는 또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문제인지 좀 생각을 저희가 해보면요, 이게 그냥 굉장히 단순화를 해서 저희가 그 어젠가 이렇게 뭐 키를 가지고 몸무게로 이렇게 바꾸고, 그 몸무게로 뭔가 또 이렇게 뭐 기대 수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이렇게 변환을 했던 것처럼 그냥 노드 하나짜리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드 하나가 이렇게 숫자가 하나가 있고요. 이게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를 x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냥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이제 뭐 h가 들어와서 결국은 또 이렇게 뭐 cx 플러스 d가 되는데, 바이어스 텀 혹은 상수 텀은 어차피 그냥 똑같아지고, 이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쓰면 이제 ht는 a의 xt에다가 플러스 b의 ht-1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수만 서로 오가는 겁니다. h도 상수, 인풋도 상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냥 뭐 y는 ax 플러스 b를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저기 ht를 뭐 ext 플러스 뭐 3h t-1 플러스 뭐 1 뭐 이런 식의 모델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오는 것은 백프랍 through time은 여기서 뭔가 에러가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건데, 한번 이 패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패스에서는 이 정보 ht 여기서 h1이 이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 3ht-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상수를 좀 쪼개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이제 ext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이쪽에서 넘어올 때는 3ht-1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해서요. 그러면 이 ht-1n은요, 여기서 넘어온 거 여기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이 패스만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쪽에서 넘어온 ht-2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또 똑같이 이 변환을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다른 페이지에 갖다가 좀 써서 2의 xt 플러스 1이고 3ht 마이너스 1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1이었나요? 마이너스 2 요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이제 우리의 ht를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론 탄 h를 한번 거치죠. 이렇게 탄 h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요 놈이 결국은 또 뭐냐? 그 전 ht-2가 또 똑같이 이 변환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또 이제 여기서 들어온 게 이제 2x t-1에다가 이게 한번 또 변환이 된 게 어떻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이제 ht-1의 이게 한 부분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엔 이게 다시 또 1로 또 들어가죠. 물론 그 사이에 탄 h가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탄 h에 3ht t-1 t-2에다가 또 무슨 x 파트가 뭔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ht-1이 되니까 여기에 또 3이 되고 또 마이너스 1이 돼서 요만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탄 h가 가운데 껴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좀 등비 수열처럼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있는 이 3, 여기에 있는 이 3, 이 3은 이제 여기서 온 3이죠. 이 3은 어차피 그러니까 저희가 동일한 모델을 썼다라는 이 가정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다 동일한 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탄 h가 껴있긴 한데 이거 이제 미분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그때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미분해서 또 이렇게 하나씩 벗겨내면서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벗겨낼 때 이거 3이 또 이렇게 나오고요. 탄 h에 대한 또 미분이 어떻게 또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3이 또 곱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3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 타임 스텝 또 가요.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백프랍이 되면 될수록 같은 숫자가 계속적으로 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저희가 등비 수열에서 공비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공비. 그러면 공비가 이제 1보다 크면 저기 수열은 발산을 하죠. 그래서 백프랍이 이제 뒤쪽 타임 스텝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이 공비라는 요소 때문에 이 그레이디언트 값의 크기 자체가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우연찮게 이 공비가 한 2분의 1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거꾸로 2분의 1이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가 역시 베니싱은 베니싱인데 그 전에 있었던 시그모이드나 이런 난리니어를 거치면서 뭔가 1이 아닌 숫자들이 살짝 곱해지면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거는 2분의 1이라는 공비, 동일한 숫자가 팍팍팍 곱해지면서 그레이디언트를 굉장히 좀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뒤쪽에서는 그레이디언트가 아주 작은 값이 살아남거나 거의 없어지거나 하니까요. 아니면 이게 그레이디언트가 막 엄청나게 큰 값으로 이제 그레이디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디언트 베니싱뿐만 아니라 익스플로딩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RNN에서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이제 초래하느냐? 이제 뭔가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딩은 좀 너무 이상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뒤로 갈수록 약간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틀린 거를 저 뒤쪽에 있는 A일수록 제가 원인을 더 뭔가 더 저놈 탓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I studied에서 캐릭터 레벨을 생성한다 그러면 STU IED 이거를 생성을 끝에 ED를 생성할 때는 study라는 부분만 이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저 뒤에는 I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무슨 이런 단어나 캐릭터는 사실 여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그쪽에 원인을 점점 더 저희가 뭔가 제 탓을 해갖고 걔를 너무 뭘 바꾸려고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극단은 좀 뒤에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책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얘는 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공비에 의해서 공비가 1이 작은 공비가 곱해짐에 따라서 점점 더 이제 그레이디언트가 거의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쪽이 실제 원인이 조금 있어도 걔를 어떻게 저희가 바꿔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long-term dependency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RNN이라는 것은 동일한 모델을 결국 이제 곱셈 기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선형 변환이라는 것도 이 탄 H가 껴있긴 하지만 결국은 곱셈을 계속 뭔가 하는 거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네. 그래서 이 같은 어떤 선형 변환을 계속 쓴다. 계속 곱한다. 이게 사실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예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을 배웠듯이 단어 레벨로 랭귀지 모델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Jane walked into the room. 그 다음에 뭐 John walked in too. It was late in the day. 그 다음에 Jane said hi to. 여기 들어갈 단어는 뭐가 될까요? 네, 단어는 뭐 존이 되겠죠. 존.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쭉 축적을 해놨다가 이 내용을 읽고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중요하다 싶은 뭐 내용이라고 생각될 법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 다른 그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혹은 이 RNN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연산들이 딴 게 아니라 이런 좀 필요할 법한, 즉 저희가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로 저희가 태스크 이제 목적을 잡았다면 이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하는 데 유용할 법한 정보들을 그 히든 스테이트 정보에 이제 뭔가 거기에 담기도록 이 선형 변환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마치 이미지에서 이게 고양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려면 유용할 법한 정보가 뭐 고양이, 코, 눈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랭귀지도 쭉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RNN에서 이렇게 쭉쭉쭉 인풋을 받아다가 제인이 이렇게 방에 들어왔네. 그 다음에 또 존이 또 방에 들어왔네. 그 다음에 한참 좀 다른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이 방에 존이 있다. 그리고 제인도 같이 있다. 그랬으니까 제인이 인사를 할 거면 누구한테 할 거냐? 바로 존한테 하겠지. 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좀 추론을 이 RNN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일을 제가 업데이트한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요. 이게 네, 그게 지금 제가 좀 뭐가 착오가 있는지 좀 잘 못 찾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뭘 했냐면 이제 여기서 봤던 여기서 봤던 이 그림에다가 제가 이 정보를 넣었었습니다. 존 walked in the room 뭐 이렇게 쭉 가면 이게 여기서 뭐 Jane said hi to 이거 하나 더 밀어서 여기서 이제 존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는 저기 어딘가에 있는 이 존에서 저희가 답을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롱텀 디펜던스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기냐는 뭐 좀 약간 주관적이긴 한데 어쨌건 바로 근처가 아니라 그래도 꽤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가서 저희가 답을 끄집어내와야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롱텀 디펜던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런 RNN에서는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똑같은 공비라고 하는 그런 요소 때문에 잘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좀 굉장히 이제 좀 성공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한 모델이 요 롱 쇼트 텀 메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어떤 정확한 그 뜻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숏텀 메모리와 더불어 또 롱텀 메모리,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정보들을 좀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을 법한 정보를 좀 잘 갖고 있고 쇼트텀에서의 뭔가 이용할 법한 정보도 이제 둘 다 이렇게 잘 갖고 있자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이거고요. 이 롱 쇼트텀 메모리는 이제 LSTM이라고 부르고요. 요즘 이제 RNN 쓴다라고 하면 거의 10중 8구 아까에 저희가 배웠던 그런 굉장히 단순한 선형 모델을 쓰지 않고 딱 이 LSTM 모델을 씁니다. 아니면 요거에 조금 하나의 변종이 GRU라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배울 텐데요. 거의 이제 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만 좀 알면 이제 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인풋 아웃풋의 구조는 아까의 그 RNN이랑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뭔가 그 전에서 전 어떤 쌍둥이 모델에서 넘겨준 정보랑 지금 현재 나한테 들어온 인풋 정보 그 두 개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 뭐 풀리 커넥티드를 이렇게 거쳐갖고 뭔가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걸 넘겨주고 아웃풋을 뽑아주고 이거의 어떤 기본 구조는 이제 동일한데요. 중요한 건 여기선 중간에 생성하는 어떤 정보들이 좀 다양한 종류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종류의 어떤 정보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인풋과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 받아서 그냥 4디멘전짜리 또 히든 스테이트 하나 생성하고 그냥 끝이었잖아요. 그 히든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것을 총 5가지 종류를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5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하나는 이제 좀 일단 나중에 보고 4개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형 변환 측면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선형 변환을 쓰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 요거에서 이거 또 이렇게 해갖고 결국 요거 하나를 만드는데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총 4가지 종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요 4개짜리 벡터가 총 4세트가 있는 겁니다. 한 세트가 더 있고 또 한 세트, 또 한 세트 4세트를 만들고요. 그 4세트는 또 따로따로 각자의 그 선형 변환의 그 가중치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좀 나타낸다면 저희가 이제 입력으로 이제 HT-1이 들어왔고요. 4개짜리가. 그 다음에 인풋으로는 뭔가 5개짜리가 이렇게 들어왔었죠. XT, HT-1. 이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냥 바로 HT 이 4개짜리 하나를 만들었었는데 이걸 저희가 4종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종류 또 이 4종류 또 이 4종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요게 W 아까는 H였고 여기서 1로 이렇게 가는 게 W X에서 H였는데 요게 이제 4세트가 서로 다른 게 있고요. 그것을 또 이렇게 한 방에 좀 쓰면은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요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쓴 거냐면 요 인풋을 받아서 요 어떤 선형 변환 요 매트릭스를 곱해서요. 이 4종류의 아웃풋 벡터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드 4개, 노드 4개, 노드 4개, 노드 4개 이렇게 쭉 아웃풋을 한 일렬로 쭉 붙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위쪽에 있었던 게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게 WXH, WHH 이렇게 돼갖고 얘랑 얘랑 얘 해갖고 아까 있었던 얘를 만들어냈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내적을 생각을 해보면 또 이거랑 내적을 해갖고 요게 만들어지고 요거랑 또 요거랑 해갖고 또 요게 만들어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구조에서 아웃풋이 노드가 3세트가 더 생겼었던 것처럼 그 해당 추가된 그 세트에 가는 또 선형 그 가중치들도 한 세트씩이 더 있겠죠. 그 한 세트가 또 이쪽에 이렇게 쭉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이 또 웨이트로 쓰여서 얘를 생성하고 얘가 또 얘가랑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쫙 써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선형 변환을 해서 뭔가 4세트의 그 히든 벡터 쪽에 해당하는 4세트를 만든 다음에 걔네들의 이제 난리니어 유닛을 통과를 시켜주는데 난리니어 유닛을 이쪽 4개에는 시그모이드, 이쪽 4개에도 시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탄 H라는 것을 이제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3세트에는 시그모이드, 한 세트에는 탄 H를 쓴다. 요게 이제 좀 포인트고, 그 다음에 각각을 뭔가 인풋, 포겟, 그 다음에 아웃풋, 이건 뭐 게이트 이건 좀 뭐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하여튼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이거는 좀 뭐 수식만으로 쓰면 이렇게 밑에는 일단 저희가 일단은 무시를 하고 이제 인풋으로 요 벡터가 이제 4개짜리 이제 5개짜리가 들어와서 어떤 선형 변환 W 큰 어떤 매트릭스에 의해서 나온 벡터가 이제 이 4세트의 벡터가 있고요. 그 4세트가 처음엔 시그모이드 3개를 거치고
마지막에는 탄H를 거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시그모이드 거쳐서 4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4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 포겟, 뭐 게이트, 그다음에 아웃풋 게이트 얘네들의 한번 좀 역할을 저희가 좀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4개의 세트의 히든 벡터를 잘 만든 다음에는요, 이게 그 RNN의 구조가 여기가 이제 이 안에가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이것들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풋, 포겟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게 보시면 이 그냥 다른 것들 좀 무시하고 이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를 크게 보시면 지금 히든 이게 여기서 히든 벡터가 아까 저희가 생각하던 어떤 캐릭터면 캐릭터를 이제 분류를 해내는 그 아웃풋 벡터 혹은 y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노테이션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그 어떤 벡터가 있고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뭔가 히든 스테이트 격에 해당하는 벡터가 있고 또 이쪽에서 또 넘어가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4개의 디멘전의 벡터 한 세트만 넘겨주는데 이쪽에서 뭔가 4개의 디멘전 벡터가 2세트가 있습니다. 2세트.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한 세트의 정보, 그러니까 이 윗줄을 타고 계속 뭔가 변환에 의해서 넘어가는 다운 스테이트로 넘겨주는 이 정보는 저희가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서 이걸 셀 스테이트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불렀던 그런 히든 스테이트 벡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세트의 벡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셀이라고 하는 놈의 정보를 한번 보시면 얘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서 넘어온 4개짜리 벡터의 그 셀 벡터랑 그 셀 벡터가 뭔가랑 곱해집니다. 뭔가랑 곱해지고 이게 곱해지는 게 여기서 이제 곱해지는 게 보통 이렇게 곱해집니다. 4개의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숫자가 0.1, 0.8, 0.2, 0.6 이런 식의 0에서 1 사이의 벡터가 생겨서 이게 이쪽에서 생겨서 그게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에서 넘어왔던 셀 스테이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셀이랑 히든 스테이트랑 잘 구분이 좀 안 가긴 하지만 뭔지 몰라도 그냥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전에서 뭔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했을 법한 정보 4종류의 정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1, 2, 3, 4라고 이렇게 뭔가 정보가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2개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1을 0.1만큼, 2를 0.8만큼, 2를 0.2만큼, 6을 0.4를 0.6만큼 곱해주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곱해진 다음엔 뭔가가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해지는 벡터는 예를 들면 뭐 3, 2, 1, 2 이런 벡터가 더해졌다.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을 곱해준 다음에 거기다 다시 뭔가 이 벡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개 각각 위치마다 이렇게 더해줘서 그게 쭉 흘러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쟤는 뭔가? 이거는 저희가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어떤 이런 스페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벡터들이 곱해지는 벡터들이 다 1111. 그다음에 이 더해지는 벡터들은 다 0000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좀 단순한 이런 스페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 있었던 1, 2, 3, 4라고 그 전에서 넘어왔던 이 정보가 111 곱해지면 아무 변화가 없고요. 0000 더해도 아무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셀이라고 하는 정보는 그 전에 있었던 정보를 제가 그대로 흘려줄 수 있는 능력이 좀 뭔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공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그 RNN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정보가 어찌됐건 뭐 3x-1 아니면 뭐 그게 2분의 1x-1 뭐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환을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비를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계속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거나 그 운명을 그 2개의 운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뭔지 몰라도 하여튼 좀 과거에서부터의 정보가 저 먼 미래까지 그냥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고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뭔가 그런 장치를 여기서 마련을 해준 것입니다. 네, 이게 일단은 뭐 아까 뭐 IFOG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어떤 이 LSTM이 기본적으로 RNN에 비해서 잘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뭔가 이제 레즈넷이 이제 뭐 레즈넷이 왜 잘하게 됐는지에 대해 저희가 이유가 뭔가 좀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이 LSTM이 뭐 복잡하긴 한데 뭐 이렇게 차포 다 떼고 나서 핵심 아이디어는 딱 요겁니다. 과거에 내가 원하면 뭔가 내가 저 먼 미래까지 내가 전혀 이렇게 뭔가 디스토션 없이 그대로 흘려주고 싶다면 내가 이제는 혹은 이 모델이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네, 뭔가 이런 0.1, 0.8, 0.2, 0.6 이런 식의 값들이 뭔가 그 전에 넘어왔던 정보에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곱해지도록 하는 이 값들은요, 지금 이런 값들을 제가 썼는데 괜히 이런 값들을 쓴 게 아니라 이런 값들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 0에서 1 사이의 값들로만 존재하는 값들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왜 그런 값으로 나오냐? 바로 네, 이 시그마가 이제 시그모이드의 이제 그 약자처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뭔진 몰라도 이제 이 밑에서 4개의 숫자가 넘어왔는데 이 넘어온 숫자 각각에다가 저희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건 거예요. 그러면 그 값들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온 그 값은 여기서 이렇게 이 값을 한번 저희가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0.1, 0.8, 0.2, 0.6. 자, 이 값은 과거에 이제 뭔가 1, 2, 3, 4라는 벡터가 이제 넘어왔으면 각 디멘전마다의 정보에다가 저희가 얼만큼 버릴지를 나타내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0.8을 곱해준다. 그러면 그 말은 저희가 20%를 버리겠다는 뜻이고요. 0.1을 곱해준다? 90%를 제가 버리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디멘전에 있는 1은 제가 90%를 버려서 10%만 살아남기겠다. 2는 0.8, 20% 버리고 3은 80% 버려서 20%만 남기겠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요 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forget gate라고 부릅니다. 네, 얼마나 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그 다음에 그럼 forget gate 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마련을 해뒀던 4개 세트 요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요 forget gate 요 놈에 해당이 됩니다. 즉 지금 말씀드렸던 뭐 0.1, 0.8, 뭐 0.2, 0.6 이런 값들이 과연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생성을 한 거냐? 똑같이 이렇게 xt와 ht-1을 어떤 형태로 선형 변환을 해서 그거를 4개의 차원으로 맞춘 다음에 그 셀과 똑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맞춰서 걔네들 벡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 4개를 다 시그모이드를 하나씩 거쳐서 다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는 역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넘어온 셀 정보에다가 이렇게 곱해줘갖고 얼마만큼을 제가 버릴지를 결정을 해주는 그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쪽에서 각각의 ht-1이 들어오고 xt가 들어와서 어떤 선형 변환에 의해서 4개짜리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게 시그모이드에 의해서 이쪽으로 곱해진다. 그게 forget gate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셀에서 제가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엔 저희가 뭔가를 또 더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더해주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입력을 뭔가 받았을 때 뭔가 현재 새로이 본 어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뭔가 저장해야 될 거는 또 뭐 이런 어떤 저장을 해서 그 정보를 좀 뭔가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음 단계로 넘겨주어야 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새롭게 추가해야 되겠다 싶은 뭔가 그런 정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존 세드 하이 2라고 나왔으면 2가 지금 현재 시점이다.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치사니까 지금 뭔가 그 다음 번째는 내가 뭔가 명사가 나오기를 기대할 거고 명사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뭔가 내가 전치사니까 명사를 다음번에는 생성할 준비를 해.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지금 현재 2라고 하는 어떤 인풋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가를 이렇게 셀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정보가 이제 아까 좀 흐릿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뭔가 추가가 되고요. 이 추가되는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 4세트 중에서 forget gate는 저희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제외를 하고
그 3개 세트들 중에서 2세트를 더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트를 활용을 하냐면요. 그 2세트 중에서요. 한 세트는 저희가 그 추가를 할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4개, 그러니까 4개의 디멘전이 2세트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중에 그냥 하나를 4개의 디멘전을 가진 이 정보를 저희가 그냥 추가를 사실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보는 이 4개의 세트는 또 이제 HT-1과 XT를 가지고 선형 변환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정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또 이런 TAN-H라는 정보, 그러니까 저기 난리니어 유닛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던, 그러니까 RNN에서도 하던 그런 난리니어 어떤 그 유닛으로서 TAN-H를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 4개의 디멘전을 만들어내고요. 이 4개의 디멘전을 그냥 저희가 그 지금 추가할 정보라고 생각해서 더해줘도 되는데, 이게 좀 약간은 좀 중복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는 뭐 물론 TAN-H를 거치고 난 후의 정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것도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이 선형 변환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뭔가 좀 이 모델에 좀 간단한, 모델이 너무 간단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중에는 저희가 추가를 해주고 싶은 정보여서 이렇게 만든 정보도 있지만, 누구는 그냥 선형 변환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간단한 모델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추가를 굳이 안 해줘도 될 정보까지 뭔가 불순물을 좀 포함을 하고 있는 벡터 혹은 정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좀 불완전한 정보,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해야 될 정보는 물론 포함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형 모델이라는 간단함 때문에 이렇게 좀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추가가 된 상태에,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봤었던 무슨 뭐 G라고 뭐 하여튼 그 게이트에 해당하는 지금 추가해야 될 정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G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불순물이 섞인 곳에다가 다시 뭘 하냐면 아까 포겟 게이트 제외하고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적용을 해줬던 2개 세트 벡터가 더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인풋 게이트 혹은 인풋에 해당하는 I에 해당하는 이 한 세트의 벡터, 이 세트를 뭐로 활용을 하냐면요. 저희가 포겟 게이트에서 했었던 것처럼 정보를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살릴 건 살리고 이걸 했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새로이 추가될 정보에다가 다시금 0에서 1 사이의 값들을 각각의 4개의 각 디멘전마다 곱해주도록 하는 그 값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풋 게이트라고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인풋으로서 지금 현재 새로이 만들어진 정보로서 추가를 해줄 그 정보를 불순물이 섞인 형태를 일단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버릴 것을 선택적으로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로서의 인풋 게이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아까 그 선형 변화에서 나온 그 큰 I 4개의 벡터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 각각 다 시그모이드를 걸어서 0에서 1 사이 벡터로 만들어내고요. 그게 이 I t에 해당하는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금 선형 모델을 써갖고 아까 나온 그 G에 해당하는 벡터 4개짜리 벡터, 그게 저희가 추가를 하는데 불순물이 섞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TAN-H를 이렇게 해줘서 그것을 여기서 또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해갖고 지금 만들어진 정보 중에 불순물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만든 다음에 그 정보를 이쪽으로 쭉 이제 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의 312를 저희가 일단 없앨 거 없애고 혹은 망각할 거 망각하고 저희가 현재 인풋에서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 정보 벡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좀 뭐 어려우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할 정보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이게 TAN-H를 거쳤기 때문에 TAN-H는 -1에서 1 사이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 한 0.8, -0.9, 뭐 0.2, -0.6 뭐 이런 정보가 만들어졌으면 이게 불순물이 섞인 정보고요.
여기다가 그 인풋 게이트에서 만들어진 시그모이드 그 값에서 나온 0과 1 사이의 값인 0.7, 0.4, 0.6, 0.9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0.8에는 30%의 불순물이 껴있기 때문에 제가 70%만 살아남기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 게이트, 이게 G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은 60%나 불순물이 껴있기 때문에 내가 40%만 살아남기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한 것을 이 셀에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산을 해줘갖고 지금 현재 셀 벡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셀이 그 다음 번째 그 어떤 스텝으로 쭉 넘어가게 되고요. 이 셀을 가지고 저희가 좀 또 뭔가를 합니다. 그 뭔가가 이제 뭐냐 하면 이 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한번 일단 만들고 나서 그거를 선형 변환이나 어떤 변환을 또 해서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 벡터를 뽑아냈던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히든 벡터는 말 그대로 히든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쭉 옆으로만 흐르는 정보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가지고 또 위에 것을 만들어내는데 썼잖아요. 아웃풋을. 그런데 이제는 좀 이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던 정보인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약간 두 단계의 정보를 좀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가 셀이고 이 셀이 어떻게 보면 더 저희가 감춰놓은 정보예요. 저 좀 더 내부적으로 흐르는 정보고요. 그게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봤던 이렇게 쭉 뭐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 셀을 가지고 이제 현재 스테이트의 히든 벡터를 만들고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저쪽에 아웃풋을 만드는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존 세드 하이투 뭐 제인인가요? 뭐 그런 얘기에서 보면 저 어딘가에서 존이 이 방에 있어라고 하는 정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네. 예를 들면 뭐 it was 그 다음에 이 late라는 단어를 저희가 랭귀지 모델에서 결국은 다음 단어로서 생성을 해야 되는 단어인데 사실 그 전에 존이 방에 있고 제인도 방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는 정보고 이거를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late라는 단어를 생성하는데 당장 필요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단어를 생성하는 데 쓸 어떤 바로 직접적으로 쓸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거기에서는 이 정보는 사실 없어도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셀 정보 그리고 거기서 지금 현재 아웃풋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정보로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다시 한번 좀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어떻게 생성을 하냐 하면 이렇게 생성합니다. 즉 이 셀이 이렇게 오면 셀을 그냥 쭉 저쪽으로 흘려줄 뿐만 아니라 이 셀에다가 한번 뭔가 탄 h를 겁니다. 그래서 탄 h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뉴런이 이제 내줄 법한 아웃풋의 레인지로 한번 좀 레인지를 딱 좀 잡아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레인지를 이렇게 딱 변환을 한번 해주고 거기다가 뭘 또 곱하느냐 또 다른 마지막 게이트가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곧 아웃풋 게이트라고 하는 역할이고요. 아까 그래서 잘 또 복잡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4개의 세트를 저희가 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셀에서 넘어온 거 잃어버리는 데 쓴 포겟 게이트. 그 다음엔 G는 지금 현재 추가해야 될 정보인데 불순물이 섞인 벡터 G.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쓰는 인풋 게이트 혹은 그 정보의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인풋 게이트 I. 그 다음에 한 세트가 더 있는 게 이게 이 아웃풋 게이트가 되고요. 이 아웃풋 게이트는 뭐냐? 이제 셀을 뭔가 그러니까 탄 H를 거쳐서 뭔가를 해줬고 거기다가 그것과 이제 뭔가 현재 히든 스테이트가 되기에 좀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또 0에서 1 사이의 그런 게이팅 혹은 저희가 이제 수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문에 해당하는 벡터인 이 아웃풋 벡터 아웃풋 게이트를 또 여기서 이제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뭔가 셀이 어떤 형태로 탄 H에서 0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레인지를 잡아줬고 여기다가 뭔가 OT라는 게 곱해지는데 이 OT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이 두 개에서 나왔던 4개의 벡터 중에 한 세트가 되고 그거에다가 요 이제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0에서 1 사이. 그래서 셀은 막 더해지고 막 이러다 보면 자유로운 뭐 좀 다양한 값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이 뭐 103, 뭐 마이너스 70, 뭐 2, 뭐 한 85 이런 좀 자유로운 레인지의 값인데 이걸 한번 탄 H를 다 거쳐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벡터가 되는데 이거에서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 대충 뭐 한 0.9, 뭐 마이너스 0.6, 그다음에 0.1, 그다음에 0.5 이렇게 되면 이 벡터에다가 이제 이 아웃풋 게이트로서 생성됐던 또 0에서 1 사이 0.6, 0.3, 0.2, 0.7 이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60%만 살리고 30%만 살리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은 버릴 거 버린 상태로의 저희 최종적인 셀 스테이트를 만들어줍니다. 죄송합니다.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히든 스테이트가 이런 저희가 아까 뭐 it was late를 생성해야 된다. 그러면 late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벡터로서 작용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도 넘어가죠. 옆으로 넘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다시 이쪽에서 입력으로 들어온 것과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가지고 또 4세트의 벡터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IFOG를 또 만들어준 다음에 또 위에서 쭉 흘러왔던 셀, 이쪽에서 흘러왔던 셀에다가 또 버릴 거 버려주고 추가할 거 추가해주고 또 흘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셀을 탄 H를 잡아주고 거기 다음에 또 버릴 거는 적당히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서 적당히 버리고 나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줘요. 또 넘어가. 이게 LSTM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잘 단계 이렇게 좀 쫓아가시면은 크게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아마 되시지 않을까 싶고 이게 좀 생각보다 이제 공부 이런 단계별로 이제 좀 잘 나온 책이나 아니면 강의들이 별로 없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CS231N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유명한 강의들을 봤지만 이게 당시에 이해도 안 가고 그림도 너무 복잡하고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그때 이제 잠깐 말씀드린 크리스 올라라고 하는 사람의 블로그에서 지금 그 블로그에서 단계를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저도 그냥 그거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딱 봤더니 이게 이런 거구나. 딱 뭔가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블로그 글을 읽으시면 아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강의나 이런 게 더 필요가 없이 그다음엔 약간은 이제 GRU라고 해서요. 조금은 뭔가 이제 좀 요거에 조금 이제 변형된 좀 간단화된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이름은 왜 이렇게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엄청나게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런 LSTM에서 이거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좀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더 안쪽에 셀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좀 꽁꽁 감추고 있는 뭔가 셀 정보가 있고 이거가 어떻게 진화가 되고 이거에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만들고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서 아웃풋을 뽑고 이랬었던 것인데 그래서 뭔가 두 세트의 벡터가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왜 이게 꼭 두 세트까지 있어야 될까? 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 세트는 좀 제거를 하고요. 한 세트는 좀 제거를 해서 그냥 여기서는 보시면 흘러가는 게 딱 하나죠. 밖으로 삐져나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뭔가 간단화를 시킨 겁니다. 셀과 이제 히든 스테이트와의 구분을 좀 없애보자. 그래도 충분히 좀 성능을 좀 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요런 식으로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처럼 그 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과거에 넘어온 거에다가 뭔가를 좀 곱해주고 또 뭔가를 또 더해줍니다.
이런 거는 아까 보셨던 구조랑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버릴 거 버리고. 그러니까 이 곱해지는 게 증폭을 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시그모이드에서 나온 아웃풋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1 마이너스, 과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는요, 그 0에서 1 사이로 나온 그 아까 4개짜리 벡터 있었잖아요. 그 포겟 게이트로서 했던. 그 포겟 게이트에다가 1 마이너스를 뭔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셀에다가 2를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인풋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 때 거기다가 또 불순물을 버리기 위해서 또 게이트를 하나 또 이렇게 써갖고 그거 2개를 합산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버리는 게 2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버리고 또 여기서도 버려서 그 2개의 합산이 새로운 셀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많이 버렸으면 내가 여기서 만든 정보는 많이 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 스테이트에서 내가 80% 버리겠다 라고 하는 의도는 그 말은 현재 나온 인풋 정보에서는 내가 80%를 킵하겠다 라는 정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30% 버렸다 그러면 여기서는 70%를 내가 킵해서 더해주겠다. 약간은 버리고 킵하는 이 정도의 합을 항상 1로 맞춰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포겟 게이트에서 0.7, 0.2, 0.1, 0.6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게 셀에서 이만큼만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인풋에서 만들어진 뭔가 탄H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아까 게이트라고 했던 그 G 불순물이 섞인 지금 현재의 정보 거기다가는 곱해줘야 될 값은 이겁니다. 0.3, 0.8, 0.9, 0.4 이렇게 해서 그 게이트에다가 이렇게 곱해진 다음에 이제 2개를 합산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 1-라고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아까 게이트 혹은 불순물이 섞인 현재 정보에서 만들어진 뭔가 정보였고요. 이거에다가 이제 여기에서 곱해지니까 시그모이드에서 이쪽으로 빠져서 곱해지니까 이게 약간 이거가 돼서 이게 인풋 게이트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포겟 게이트는 따로 저희가 만들지 않고 이 인풋 게이트를 각각 엘리먼트에서 1 빼기를 해갖고 만든 이 값이 저희의 인풋 게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포겟 게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요겁니다. 1 빼기 ZT, 그 다음엔 여기서 ZT. 그래서 요 놈이 ZT가 되고, 혹은 저희가 아까 봤던 인풋 게이트가 여기서는 ZT라고 부르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겟 게이트는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풋 게이트의 1 빼기 인풋 게이트를 저희의 포겟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아까 2개를 그래서 이렇게 일을 버릴 거 버리고 이제 합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셀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가 곧 셀 스테이트, 그냥 한 벡터, 4개짜리 한 벡터만 있는 겁니다. 걔가 과거에서 넘어온 거에서 이만큼을 내가 잃어버리고 혹은 버릴 걸 버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정보에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를 한 버전을 이렇게 더해준 다음엔 이제 현재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져서 쭉쭉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정도 아시면은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의 이제 비슷하고 조금 그거를 간단화시킨 어떤 모델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의 그 키 아이디어 혹은 코어 아이디어 그 과거로부터 넘어온 정보가 모델이 필요하다면 전혀 내가 이제 변화를 주지 않고 이렇게 변질을 시키지 않고 쭉 흘려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여기서도 가능한 어떤 그렇게 유지가 되는 형태입니다. 계속 살아남을 수 없지 않나요? 네. GR에도 과거 값이 계속 유지될 수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면 저 값이 어떻게 좀 이상하게 세팅이 되면 또 잃어버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쭉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좀 스페셜 케이스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근데 그 스페셜 케이스가 어쨌건 이게 모델이 뭔가 학습을 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뭘 봤냐 하면 요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요 그림이 있는데 이게 LSTM을 썼고요. 그
다음엔 셀에 대한 정보를 한번 봤습니다. 셀이 아까 4디멘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든 스테이트도 뭐 4디멘전, 셀도 뭐 4디멘전. 이렇게 되면 그 셀에서의 각각의 디멘전이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 셀의 한 디멘전을 저희가 그냥 하나 고정을 시켜놓고 걔 값을 그냥 쭉쭉쭉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 시퀀스를 쭉 통과를 시켜가면서.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캐릭터 레벨의 어떤 그 캐릭터 레벨의 랭귀지 모델에서 이거는 지금 뭔가 C 코드입니다. 뭐 C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서 그 LSTM을 가지고 그 다음 캐릭터를 생성을 하도록 하는, 예측을 하도록 하는 모델을 학습을 했더니 셀을 4개만으로만 안 되진 않고요. 제가 그냥 편의상 4개라고 말씀드렸고 셀이 뭐 한 디멘전이 좀 뭐 한 100, 128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럼 128개의 디멘전 중에 한 셀을 저희가 하나 이렇게 골라 잡아서 걔 값을 한번 저희가 보고 그 값을 저희가 컬러로 한번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빨가면 큰 값, 파라면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보시면 이게 이 셀은 무슨 정보를 담고 있는 거냐? 신기하게도 괄호를 열었으면 이 셀이 확 커집니다. 그리고 괄호가 닫힐 때까지는 이 셀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까지 쭉 빨강색으로 유지가 되어서 뭔가 이게 이게 여기 괄호가 열릴 때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 괄호가 닫혔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 셀이 턴오프가 되는 겁니다. 꺼지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지금 괄호는 열었으면 언젠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SIG를 생성을 할 때는 지금 괄호가 열렸다라는 것은 뭐 직접적으로 이 캐릭터를 생성할 때는 사실 필요는 없는, 당장은 필요는 없는 정보인데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멘전이 괄호가 열린 순간 확 액티베이션이 돼갖고 큰 값을 갖고 있다가 그 값은 그 디멘전에 해당하는 값은요. 이 시퀀스가 괄호가 닫힐 때까지 뭔가 그 값이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 포겟 게이트는 그 디멘전의 포겟 게이트로서 곱해지는 값은 1, 즉 100%를 내가 킵하고 더해지는 값은 0. 그래서 그 정보가 유지가 되는 형태로 쭉 갔다가 어느 순간인가 괄호가 닫힌다. 그러면 이 셀이 포겟 게이트가 갑자기 빵이 돼갖고 이 셀을 확 꺼버리고요. 그 다음엔 추가되는 정보도 0으로 해갖고 결론적으로 어느 순간에 0으로 확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의 역할을 한다라 이렇게 되고요. 이런 예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존재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운표를 열고 닫은 거를 뭔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셀이 됩니다.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처럼 뭔가 기억 소자처럼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다운표가 닫힐 때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셀은 안 꺼집니다. 혹은 큰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말은 이게 이 네트워크가 지금 필요하면 어쨌건 이 셀이 지금 내가 다운표를 열어놨다가 언젠간 닫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 꽤 길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한 셀을 뭔가 다운표 열었다는 거에 대한 기억 소재를 써야겠다라고 학습을 했다면 저것은 어떤 다운표가 닫힐 때까지는 절대 꺼지지 않는, 즉 포겟 게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1이 돼갖고 온전히 유지되고 정보에다가 추가는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아웃풋에서 뭔가 다운표를 비로 생성했다 그러면 얘를 확 꺼버리는 형태로 동작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해서 LSTM의 또 굉장히 또 마법과도 같은 일이고요. 이제 요거가 이제 요 강의를 이제 좀 작년에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요 안드레 칼파시라는 사람이 했던 어떤 연구였고요. 그래서 좀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드레 칼파시 그 다음에 LSTM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블로그의 타이틀 자체가 무슨 Unreasonable Effect of LSTM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기억했을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신기한 RNN 뭐 이런 말도 안 되게 신기한 LSTM 뭐 이런 제목의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그래서 또 시간이 좀 또 됐는데 그러면 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제가 또 수업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오늘 물러나고요. 저희 학생이 또 이 RNN, LSTM 관련해서 이제 좀 실습을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쉬는 시간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내일 저희가 할 게 얼마나 많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론이 생각보다 가르칠 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STM 요거 이제 아셨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걸 이제 블랙박스로 처리를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거 기차 놀이 하듯이 붙여서 뭔가 이런 태스크에도 활용되는구나 저런 태스크에도 활용되는구나 그냥
그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어제도 CNN 뭐 레이어드 이렇게 추가했듯이 이것도 그냥 LSTM 이렇게 셀 만들어서 쭉쭉 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활용 분야나 이런 것들은 내일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그래서 혹시 저기 좀 저기 좀 커버를 저기 했으면 하는 뭔가 좀 주제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좀 의견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혹시 뭐 좀 생각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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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디텍션이요. 그 바운딩 박스 찾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 시간이 많이는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다른 일단은 그러면 이게 좀 뒤쪽 심화 과정에도 있긴 한데요. 좀 이제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랭귀지 쪽에서 또 많이 쓰이는 그 가장 그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그 워드 인베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좀 있어요. 워드 투백 뭐 이런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좀 커버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내일 또 그 실습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에서 저희가 확장을 해서 이제 어텐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내일 또 좀 이거에 좀 확장된 어떤 흥미로운 어떤 그런 기술로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분 후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슬라이드를요, 제가 그 앨리스에 좀 다시 내일 쓸 추가 강의를 좀 올릴 테니까요. 가능하시면 그거를 내일 저기 프린트를 뭐 해서 보시는 게 편하시다 싶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가 올리겠습니다. 뭐